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예수중심 교회의 신자로 알려진 박보검이 지난 25일 SNS를 통해 포교 활동을 벌였다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그의 버지가 남긴 간증 글이 화제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박보검의 아버지가 예수중 신교회를 통해 공개한 간증 글이 재조명받고 있다. 지난 2004년경 박보검의 아버지가 해당 교회에 남긴 글에는 박보검의 어린 시절과 관련된 일화가 담겨 있다. 박보검의 아버지는 해당 글에서 보검이가 아기 때 고열로 인해 응급실로 실려가는 지경이 됐었다고 밝혔다. 이어 보검이는 차도가 없이 시체처럼 변해갔었다. 머리는 다 빠지고 탈장까지 된 아이가 이초성 목사님의 안수를 받고 깨끗이 나았다고 말했다. 박보검의 아버지는 안수를 받고 집에 도착해 목사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시체 같았던 아기가 울기 시작했고 새까만 변을 본 후 일주일 만에 감쪽같이 나았다고 간증했다. 그는 보검이가 병원에서 6살 때나 탈장 수술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작정 기도를 한 후 한두 달 만에 탈장까지 완전히 치료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며 목사님께서 아이의 이름을 보검이라고 지어주셨다고 적어 놓기도 했다. 박보검 역시 2014년 테나시아와의 인터뷰에서 멘토가 있냐는 질문에 보배로운 칼이라는 뜻의 내 이름을 지어주신 목사님을 존경한다 이라며 종교적인 걸 떠나서 그분의 삶을 보면 지혜라는 게 어떤 것인가 실감하게 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지난 25일 박보검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국가와 민족의 평화를 위한 기도 성회 관련 글을 게재했다. 해당 기도 성회는 박보검이 다니는 것으로 알려진 예수중 신교회에서 주최하는 행사다. 그런데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에 따르면 예수중심교회는 이비 혹은 이단으로 규정되고 있어 해당 트윗은 포교 활동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됐다. 현재까지 박보검은 이 같은 논란과 관련해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박보검은 학창시절 수영선수의 꿈을 접은 뒤 가수를 꿈꾸며 연습생 시절을 보냈다. 연예기획사의 그룹 AM의 이 노래를 부른 데모 테이프를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가수보다는 연기에 적합하다는 소속사의 조언에 기자의 길을 걷게 된다. 응팔이 글을 스타덤에 올려놓은 것은 맞지만 하루아침에 벼락 스타가 된 것은 아니다. (2011년) 영화 블라인드로 스크린 데뷔를 치른 뒤 드라마와 영화를 오가며 부지런히 필모그래피를 쌓아왔다. KBS ETV 주말 드라마 참 좋은 시절에서는 이서진, 의하역, 영화 명량에서는 이순신 장군에게 토란을 건네는 소년 병사, 차이나타운에서는 김고은의 첫사랑을 연기했고 KBS ETV 월화 드라마 너를 기억해
에서는 선한 얼굴 뒤에 감춰진 이중적인 인물로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제까지 소화해온 역할들을 찬찬히 살펴보면 맑고 풋풋한 소년의 이미지 외에 생각보다 다양한 인물을 연기해왔다는 걸 알 수 있다. 처음 응팔 오디션에서도 한 가지 배역을 정해두고 연기를 한 건 아니었다. 출퇴근으로 한정하고 오디션을 본 것은 아니었어요. 감독님께서 정환, 선우 캐릭터와 비슷한 대본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오디션 보기 전부터 거울을 보며 욕하는 연습을 했죠. 신 감독님이 욕을 해보라고 해서 정말 열심히 욕을 했는데 웃기만 하시더라고요. 웃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불쑥불쑥 최택 같은 모습이 튀어나온다. 한 가지 일에 꽂히면 그것에만 무섭게 집중하는 성격은 실제로도 최택과 비슷한 부분이다. 물론 다른 점도 있다. 친구들과 만나면 술을 마시지 않아도 분위기를 맞추는 편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점도 최택과 다르다. 박보검은 일단 배역을 맡게 되면 최대한 그 인물과 가까워지기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는 스타일이다. 응팔에서는 이창호 국수를 모델로 한 캐릭터를 맡아 처음 바둑을 배웠다. 그 전에 이 국수는 책으로만 알았단다. 프로기사처럼 보이기 위해 바둑돌 잡는 법부터 자세와 눈, 빛, 바둑 예절까지 3개월 동안 맹훈련을 한 결과 그를 가르친 프로기사 스승님으로부터 실제 프로기사와 매우 흡사하다라는 칭찬을 받기도 했다. 키스신 또한 처음이었다. 데뷔 후 첫 키스신은 떨렸지만 설렜다. 그러나 애써 담담한 척했단다. 다른 배우들의 인터뷰 기사를 읽고 여배우를 배려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속으로는 부끄럽고 어색했지만 해리에게 마음을 들키지 않으려고 최대한 티 내지 않았죠. 해리도 키스신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제가 잘 리드해야 한다는 생각도 있었고요. 잘 나온 것 같아 다행이에요. 응팔은 시청자뿐만 아니라 배우들에게도 전개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한 작품이었다. 첫 촬영을 하면서도 대본이 많이 나와 있지 않아 전체적 이야기 전개가 어떻게 되는지 몰랐다고 한다. (1994년으로) 이야기가 끝나는 줄 알았어요. 다 같이 모여서 1회를 보는데 현재 버전이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이미연 선배님께서 내레이션을 하시더라고요. 김주혁 선배 님이 나오는 것도 나중에 알았어요. 자신이 덕선의 남편이 되는 것도 19회가 돼서야 알았다. 그 전까지 남편은 당연히 정환, 류준열 분인 줄 알았다고. 정환에 대한 시청자들의 애정이 넘치고 대본도 어남류. 어차피 남편은 류준열로 흘러가고 있어서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처음에는 남편이 누가 되는지 관심이 없었어요. 이야기
전개되면서 정환이가 남편이라고 생각했어요. 남자로서 멋있는 캐릭터잖아요. 카메라가 돌아가지 않는 순간에도 준열이 형은 멋있는 남자거든요. 태기가 남편인 줄은 19회 촬영하면서 알았어요. 혜리는 미리 알고 있었는데 말해주지 않았어요. 알고 보니 혜리가 태기 방에서 첫 키스를 하고 다음날 아침에 가슴을 쓸어내리는 장면을 나중에 찍었다고 하더라. 고요. 제 대본에는 그런 장면이 없었거든요. 남편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이상하고 신기했어요. 덕성과 최택의 꿈같은 키스신은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지금까지도 아름다운 키스신으로 회자되고 있다. 얘기를 꺼내자 키스신 잘 보셨나요? 라고 물으며 얼굴을 붉혔다. 후반부로 갈수록 시간이 촉박해 반응을 다 보지 못했어요. 나중에 동영상 조회수가 높다는 것을 알고 쑥스러웠죠. 저도 꿈인 줄 알고 촬영했던 키스신이었어요. 좋게 봐 주시니 너무 감사하죠. 현재 버전의 김주혁이 최택과는 캐릭터가 달라 보였기 때문에 문의 반전이 있을 줄 알았다는 것이 그의 말. 덕선의 남편으로 마지막 회 촬영을 하면서 비로소 뿌듯함을 느꼈다고. 드라마는 19.6%라는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성공리에 막을 내렸다. 신 감독님께서 우리 작품에서는 모두가 주인공이다라는 말을 해주셨어요. 그 말대로 모두 하나 된 분위기로 마무리를 잘한 것 같아요.